못 샀다가 뭐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0만 원도 되고 여러분들 100만 불도 되고 1000만 불도 될 건데 그거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계속 반도체 칩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장 반도체 칩은 오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가장 비대칭적 투자에 대해서 미국의 와이오밍의 상원 의원 클래리티 법안을 여러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부를 다 걸었던 71세 74세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 여러분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트코인 전략적 비중은 미국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대칭적인 베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제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세계 최고의 베팅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방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반면에 상방 위험은 세대적 수준입니다. 가문을 이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신시아 루미스 위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건성으로 들으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데 이거를 집중해 듣는 사람은 저게 미국 재무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내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방송을 보실 때 집중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메모도 하시면 이렇게 들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제 가장 비대칭적 투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분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헛소리 하는 게. 칩 회사가 여러분들 가면 얼마나 더 많이 가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AI는 인프라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일종의 세츄레이션 그냥 충족될 거고 10년 20년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AI 열풍이 10년 20년 갈 겁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프 walton이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스트라이버사의 리스크 최고 책임자인데 비트코인 지금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캐피탈, 디지털 크레딧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잘 정리했네요. 금융 분야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에 투자하며 손실을 흡수하게 사용하는 금융자원의 총량 즉 돈 또는 화폐 가치가 있는 청구권을 뜻합니다. 이것은 미래 수익이나 성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캐피탈이 아니고 디지털 캐피탈이라는 거죠. 디지털 캐피탈. 어제 그제인가 뭐 유럽의 프라하에서 큰 비트코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웬만큼 유명인들이 대부분 다 참석했는데 거기에 지오바니 박사도 참석하고 마이클 세일러도 가서 참석을 한 겁니다. 영상을 못 봤는데 그 마이클 세일러가 프라하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그 연설장에서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머니, 디지털 주식, 디지털 트레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주옥 같은 연설이네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플라 영상 저는 단 1사토시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면 실물자산 투자하시고 실물자산보다 훨씬 더 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일부분 떼가지고 비트코인 계열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번 보시죠. 마이클 세일리 프라하 강연 중에서
핵심 부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분이 진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하위 단위입니다. 한 개보다 훨씬 적은 단위 9개로 나눈 단위인가 그럴 겁니다. 1사토시의 비트코인도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 신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애플이나 메타나 아마존을 투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기업의 영구적인 핵심 자본 구조입니다. 어제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군요.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인데 순자산 가치 같은 걸 따져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끝난 회사니까 그냥 투자해서 지금 공매도해가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답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 길이라는 것은 1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길이는 10년 20년 세대적 정도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뭐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제가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 이야기드릴게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기업의 자본 구조를 혁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개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혁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회계적 조정을 자산의 후퇴나 기조 변화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3개를 파는 걸 가지고 야단 법석을 여름 지는 걸 보고 인간들이 얼마나 참새같이 사는지가 놀라울 정도인 겁니다. 23개를 팔 수 있고 50개를 팔 수도 있고 그러나 MSTR은 회사의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확신을 가지면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제된 디지털 자본을 무기한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여러분들 회사의 MSTR의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국채나 현금을 다 빼고 전부 다 비트코인을 채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 가격 소음과 변동성은 장기적 가치 수렴이란 거대한 패러다임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간 길이가 1년 2년이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20년을 보고 세대 간 부의 이전 정도를 보게 되면 장기적 가치 축적이라는 부분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인 겁니다. 시간의 길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엊그제에 유럽의 프라하에서 열렸던 컨퍼런스 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기업의 운영 투명성과 건정성을 증명하는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법정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대에 비트코인은 유일무이한 궁극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우리는 전통 제도권 금융의 규칙을 활용해서 가장 자본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자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담보로 잡아가 돈을 빌려서 본인이 또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하는 것도 괜찮고. 아홉 번째,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항하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비트코인 공매도하고 이런 비트코인 하락에 여러분들 베팅하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비난하면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전환 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안전하게 선점하게 한 금융공학입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인보다 저렴한 비용에 자본을 조달한 다음에 축적해가는 그게 사업 모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자산의 절대적 희소성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가 되고 스토아 투자자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고 자산이 아니고 전 세계 자본을 연구히 보존하는 완벽한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뭐 이런 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 설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본인이 알아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전통 자산은 디지털 골드가 가진 압도적인 유동성과 보관 의율성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SCHD, 시드나 O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축한 비트코인 표준은 미래의 모든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새로운 재무교육이 될 것입니다. 100% 동의하는 겁니다. 예. 규제 강화와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은 글로벌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100% 동의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 희소성과 디지털 에너지가 결합한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신대륙의 이름 건강이 여러분들 발견된 거죠.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흡수해 하드 자산으로 치환하는 엔진입니다. 법정화폐를 여러분들 받아들여 가지고 법정화폐에 쇼치고 여러분들 그다음 비트코인에 롱을 하는 그런 일종의 정제수인 거죠. 시장의 일시적인 매도세나 조정기간은 더 낮은 가격의 지분을 추가확보해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개인한테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0% 떨어진데 30% 떨어진데 후들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부패하지 않는 유일한 영토인 비트코인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죠? 나의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교환하기 위해 파는 물건이 아니고 영원히 보유해야 될 자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최근 이야기 이 사람은 무슨 숭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본을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전되게 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